기억 창고, 삶의 모든 기억을 보관하다. 삶에서 보고 느낀 경험들을 기억이라 하며 이것이 내면에 쌓이게 되면 잠재된 기억이 된다. 완전히 잊히지 못한 채 희미해진 기억들은 기억 창고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관된다. 그리고 보관된 기억들은 무의식이란 틈을 통해 가끔씩 나의 삶에 다시 떠오른다. 최근 옛집을 살려 내부를 수리하며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오래된 건물은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공간의 새로운 탄생을 지켜보며 저는 세월이 지나 사람의 손길, 자연의 변화, 자연스러운 부식으로 인해 변화된 오래된 건물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변화 속에는 많은 사연과 날씨의 변덕 등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 속 곁들여 있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상상하면 그 건물은 따뜻한 공간으로 보이기도 슬픔의 공간으로도 보이곤 합니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 어느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은 매우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을 그리다. 나는 행복을 그리는 것에 집중한다. 내가 그려내는 행복의 그림 소재는 내가 경험했거나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다. 주로 집과 자연, 달콤한 음식을 포함한 그림을 그린다. 화면 안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림 속에서의 집은 무엇이든 가능하고 모두가 즐거운 행복한 세계이다. 집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달콤한 것들이 가득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곳이라는 상상을 하며 작업을 한다. 나는 나에게 치유를 주는 집과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과 자연을 소재로 내가 상상하는 또 다른 세계를 그려낸다.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 순간 행복감을 느끼고 그 과정은 곧 치유의 시간으로 남는다.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새벽이라는 시간 속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판타지적 세계를 그려낸다. 부유감이 드는 새벽의 색감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며 시간대를 보여준다. 현대인이 경험하기 힘든 정글같이 빽빽히 묘사된 숲은 현실 세계와 다른 괴리감을 더한다. 그 안에는 현실에서의 감정, 환경, 생각 등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 만들어진 현대인을 대변하는 듯한 생명체가 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축하하는 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 빛나는 무언가로 치장하기도 한다. 또한 타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욕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생명체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은유적이면서 동시에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버섯은 주로 그늘진 땅에서 자란다. 그늘진 나 혹은 당신에게서 나올 생각은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 독버섯은 치명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버섯들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며 먹고 살아간다. 그늘진 곳의 생각들은 어떤 버섯으로 생겨날지 알 수 없다. 그래도 그 버섯들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분명 내 마음에 꽤 들어오는 버섯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버섯은 주로 그늘진 땅에서 자란다. 그늘진 나 혹은 당신에게서 나올 생각은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 독버섯은 치명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버섯들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며 먹고 살아간다.
획일적으로 흐르는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는 감정에 대해서 탐구한다. 파란 피부를 가진 캐릭터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상을 나타낸다. 정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자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들의 무기력감을 표현한다. 반면 날카로운 눈매는 그 속에 있는 분노와 절망 등의 강한 감정을 전한다. 감정적인 상처는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삶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캐릭터 위에 물감을 흩뿌리거나 나무 판넬을 긁어내는 등 얼굴을 훼손시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나타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밀집되어 있는 군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상처받은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동시에 상처의 고통은 한 명의 개인이 겪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통한 치유의 여지 또한 전한다. 불안은 인간의 숙명이다. 깊이와 크기 그리고 뿌리가 다를 뿐 사라지지 않는다. 실패, 사고, 소외 등 모든 불안은 죽음과 맞닿게 된다. 가장 깊고 큰 불안이자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근원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곧 죽음이다. 마치 거꾸로 자라는 뿌리처럼 죽음에 관한 불안은 끊임없이 솟구쳐 폭발적 이미지로 표출된다. 이는 온몸의 움직임과 스프레이로 만들어진 그래피티와 유사한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물리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아우른다. 이들은 유연함을 넘어서 기존의 틀을 깨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 불안은 더해지기도 덜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외침이며 자기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불안과 함께 정제된 에너지 또한 존재한다. 이성의 걸음망으로 걸러낸 이 에너지는 조금 더 차분한 힘을 가지며 움직임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와 속도는 시각의 기하학적 이미지로 시각화되어 사각의 기하학적 이미지로 시각화되어 실과 바늘로 채워진다. 실로 면을 채우는 과정은 불안을 비워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현실로부터의 도피 과정이 되기도 하기에 명상과 유사한 힘이 된다. 이성과 불안이 함께 떠오를 때면 혼란스러움은 가중된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힘의 거리는 매 순간마다 달라지는데 둘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호흡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호흡의 길이는 길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안과 정제된 에너지를 오가는 감정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용돌이치게 된다. 살아가다 어떤 감정에 짓눌릴 때가 있다.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극복하지 못한 기억은 이따금 희미하게 떠오른다. 찌꺼기처럼 남은 기분들에 휩쓸리고 나다가 문득 동물의 모습에 하나씩 투영해 보았다. 잠자고 뛰어놀고 서로를 돌보고 먹고 먹히고 동네에 딱딱하게 굳는 순수한 삶들 사이에 내 삶을 끼워 넣는 것이다. 캔버스와 조형물 위에 건식 재료를 비비고 선을 긋고 뭉개고 문지르며 물과 물감으로 펼쳐낸다. 분무기에 물을 담아 뿌리기도 한다. 작업 과정에 몰입하여 기억을 털어내는 것이다. 건식 재료는 그린 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물감에 섞이기도 하며 대부분 흐트러진다. 감정의 잔재를 털어넣는 작업은 날것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만든 작업은 여러 흔적과 상징적인 표현으로 채워진다. 모호한 윤곽선과 추상적인 면으로 이루어진 어렴풋하고 강렬한 형상은 진한 기분과 감정을 담아낸다.
결핍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색, 모양, 모습으로서 존재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결핍을 작가는 관람자로 하여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동화적인 요소와 액자라는 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보잘것없는 것들, 결핍된 요소를 관찰하고 작품 속 액자를 통해 전시하고 드러내는 일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어쩌면 상처 치유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결핍된 존재들이고 그 자체로도 빛을 낸다. 희미한 빛일지라도. 안면인식 AI는 인간이 아닌 존재여도 이목구비 형태를 인식하면 인간으로 간주하는 오류가 있다. 인간으로 인식된 존재를 가공한 이 작업은 또 다른 이미지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이미지는 쉽게 생성, 가공, 소유, 유통되는 사이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쉽게 접근하여 보는 이미지들은 사실상 인식이 가능한가? 안전한가? 캔버스 속 인물을 통해 익숙하지만 낯선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세한 것들에 집착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찝찝한 기분만을 남겨준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과 흔적들을 담고 있다. (1에서 6까지의) 숫자의 색을 정하고 주사위를 던져 표를 작성한다. 불규칙한 우연적인 순서로 정해진 숫자들은 규칙을 갖고 있지 않고 우연의 결과다. 모든 분할된 각각의 칸들은 주사위에 의해 정해진 색과 방식으로 칠해질 뿐이다. 그곳에 나는 규칙을 더하고 다시 칸을 나눈다. 새롭게 분할된 패턴은 나의 패턴이다. 우리는 누구나 눈앞의 현상을 인식하는 각자만의 틀을 갖고 있다.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에 의미를 새기고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는 그곳에 규칙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나의 규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다.